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2차 전지주가 제대로 빨간 불빛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강세인데요. 슬슬 긍정적인 전망도 들려옵니다. 작년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경고했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1년여 만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라고 태도를 변화했는데요. 자, 우리 시장 조금씩 볕이 드는 걸까요? 우리 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삼성전자 또 LG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긍정적인 실적 전망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두 기업 지금 실적 전망치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선 여기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네, 각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을 매출액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8,685억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11조 8,737억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공통적으로 봐야 할 게 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에 대한 톤은 낮춰져 있어요.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 또한 그 환율의 상승분을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실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 실적의 수치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좀 환율 부분을 제외한 그 부분은 좀 간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실제 본업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왔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지금 본업의 컨디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재고의 이슈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썩 뛰어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갤럭시 탭 재고와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어 왔었고 이 이슈는 좀 부정적인 요인. 나머지 새롭게 폴더블 폰이 출시 이후에 판매가 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좀 썩 뛰어나지 않은 실적, 그다음에 나머지 통신 쪽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부들, 디스플레이 쪽까지 더해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그렇게 좋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가 반응은 어떨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이 실적에 따라서 수치가 덜 나왔다 잘 나왔다 해서 주가가 빠지고 오르고 그런 반응보다는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점은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기업에서 개최를 하는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세부적인 점, 하반기의 계획 이런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LG전자 또한 가전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글로벌 경기 이슈 이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가전의 구입을 가정에서 줄이는 거는 아닌데 그 영향을 받는 게 일부 품목들은 있거든요. 프리미엄 품목 같은 경우는 좀 이 구성 품목이
좀 일반적인 제품으로 좀 내려간다든지 그러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좀 실적은 부정적일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3분기 실적은 기대치는 낮아져 있으나 부진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하고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두 기업 다 공통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이 실적에 대한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 멘트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 동안에 참 전기전자 제품들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뭐 계속해서 호실적을 거듭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장 상황 자체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태블릿 신제품 연기 검토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인데 반도체를 두고 뭐 계속해서 겨울이 이어진다, 겨울이 끝나간다, 뭐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감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로 4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삼성전자가 반등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일단 뭐 주가로 반등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최근에 주가의 저점 같은 경우는 한 51,800원까지 갔다가 현재가로는 한 56,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 10% 정도의 반등이 나온 구간인데요. 여기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예단을 하기보다는 좀 지금 이 업종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다음에 이 상태를 통해서 왜 이런 주가 반응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연속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고와 관련된 부분이 반도체와 그 관련해서는 계속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재고는 뭐 우리가 지금 주기로 봐서는 뚜렷하게 이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에서 그 설명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좀 지금 기준에서는 공급을 좀 줄여야 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보였고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반등이 시작됐어요. SK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반등이 더 강하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디램은 아니지만은 그 낸드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기업이 역시 공급을 조절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어서 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줄일 그 의향이 있고 그렇게 할 거다라는 점을 보였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공급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을 내비친 거고 이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지금 쌓여 있는 재고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어져서 줄어드는 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시장에서 재고에 대한 점은 이 주기가 늘어져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이게 조금만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주가는 강하게 반응을 하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실제 수요죠. 근데 그거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뭐 지금의 반등에 이어서 반도체가 그 사이클을 회복해서 V자 반등이 나타난다라는 점은 무리일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가격대 상승 뒤로 좀 수요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지금 추격 매수라는 그런 점을 접근하기보다는 뭐 한 차례 조정을 기다려도 돼요. 한 차례 조정이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차적으로 한 55,000원대 아니면
조금 더 전저점을 테스트해 보겠다 하면은 5만 원대 초반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가격대를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SK 하이닉스가 도래했던 그 PBR을 대입을 하면은 뭐 47,000원대까지도 하락은 가능해요.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오만전자에 대해서 이 주가 상황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그 주가를 관리하는 이 비유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가에 대해서 좀 그 주주들을 지키자라고 지금 테스크포스 팀을 꾸렸죠. 네네. 네. 그 팀을 이제 그 계속 구성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 5만 원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점,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4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뭐 연이어서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에는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주들의 어떤 반등이 좀 확실시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역시나 뭐 쌓이고 있는 이 재고가 과연 어느 정도로 소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 좀 추세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런 시그널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삼성전자 아무래도 일단은 뭐 5만 원대에서 이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LG전자 이야기도 했는데, 자, LG전자가 계속해서 좀 공들여왔던 게 전장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업부를 벌이면서까지도 키웠던 게 전장 산업이었는데 지금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올해 지금 첫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 매출액 가운데서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이 한 10%대 돌파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LG전자의 전장 산업 좀 성장 궤도에 안착을 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도 될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은 단적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부분은 전체 매출의 10% 정도라는 점이죠. 이 10% 부분에서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90%가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장 사업부만 놓고 좀 이 사업부가 좋아서 LG전자가 좋아진다라고 연결하기에는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전장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LG전자 기준으로 뭐 한 30%대에 도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가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즉, 그 전체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한 10%대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한 30%가 넘어가는 매출 안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장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LG전자에 대해서 가전에 대해서 그 밸류 프리미엄을 주던 걸 이제 전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총으로 환산할 때 대입을 하던 멀티플을 더 높게 쳐줄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부 같은 경우를 좀 떼놓은 거, 포기를 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기업이 달라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좀 다른 신사업의 확장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그 전장 사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그 점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어쨌거나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로 체질 개선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 정도로는 좀 다소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처음으로 이 흑자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좀 네.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가 LG전자의 이 전장 사업 부분과 좀 같이 관련해서 볼 네.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러한 요소로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봐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과 연계해서는 뭐 LG전자의 사업이 직접 연결돼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차라리 해외 주식군으로 좀 보는 게 편하기도 하고 뭐 해외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이 있기는 한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게 LG전자가 전장을 하면서 앞단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을 받아오는 식이지 이거를 지금 외주를 주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좀 직접 관련주는 없고 뭐 파생해서 생각해 볼 것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을 추려서 살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스마트카와 관련된 부분을 추려서 살펴본다든지 할 필요가 있겠고 좀 이 LG전자의 전장 사업과 유사한 게 뭐 만도가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 근데 이 부분은 LG전자에서 또 만도와 연결돼서 한 군데 더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테마로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지 좀 LG전자의 전장과 여기에서 테마를 찾기에는 지금 뭐 구조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억지로 지금 연관을 지어서 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굳이 찾아보겠다면 자율주행 부문들 좀 체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도주라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다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나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 계속해서 좀 받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주요 2차 전지주들의 3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되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뭐 처음에 우려가 됐었던 부분은 이 완성차라고 하면 2차 전지를 탑재하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전기차 판매량 같은 부분은 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뭐 3분기 실적은 LG에너지솔루션을 우선 좋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 전기차 부분과 연결해서는 삼성 SDI도 좋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3분기 뒤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삼성 SDI의 주가 같은 경우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그쪽과 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좀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덜해지기는 했지만은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3분기 실적은 뭐 시장 정도의 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에서 불안함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3분기에 좋은 실적에 반응하기보다는 4분기에 불안함으로 되려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공통적으로 바라봐야 될 점은 여기에서 매출의 볼륨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요소가 발생을 하는지 그 점은 이제 새로운 수주가 더해지는지겠죠. 그 점이 더해지는지를 첫 번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랑 공통적인 요인이에요.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고 나쁘고보다 다음 분기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공식적인 멘트를 할 때 어떤 톤을 보이는지 그 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는 그래도 좀 양호한 상황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만족할 상황은 아닌 게 추가적으로 3분기 이후에 과연 더 추가적인 매출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전기전자 업종의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외에 좀 호실적이 기대되는 곳들 있다면 어떤 섹터가 기대가 되는지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가 그 월별로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완성차 업체거든요. 근데 완성차 업체는 월별 데이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게 첫 번째로는 전기차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법안 같은 경우가 과연 이게 빠르게 통과가 될까? 그 점에 따라서 한 가지 연결된 게 과징금 이슈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 그 점은 그 법안이랑 과징금 이슈는 연관이 있지 않아요. 좀 잘못된 부분의 시장의 해석이었고 되돌아와서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법안이 그 해소가 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잘 풀린다고 하면은 현대차는 주가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을 가깝게 보면 이제 또 환율 효과가 발생을 할 거고 월별 데이터는 좋았으니까 당연히 예상치보다 실적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지금은 불안한 시장이라서 3분기 실적 숫자에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실적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한 20% 정도 잘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빠져있는 주가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다 보니 좀 완성차 업체에 대한 관심도를 3분기 실적 시즌에는 가져야 된다는 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3분기 실적을 대입해서 뭐 다양한 업종들 뭐 음식료도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사야 되고 다른 뭐 업종들 좋을 수 있으니까 사야 되고 그렇게 확산을 하기보다는 좀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좀 실적 같은 경우가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군을 좀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가 완성차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 스타트를 끊게 될 텐데 지금 현재 투자의 시선을 마구잡이로 확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 기대치를 낮추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우리 증시 좀 미국 뉴욕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부진했다면 오늘은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여전히 계속 불확실성이 꺼진 건 아니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식을 다 팔고 떠날 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보다 초과 상승이 나는 업종에 절대적으로 주목을 하자. 그래서 종목 선별이 매우 까다로운 국면이지만 그 와중에서는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 0.8배 수준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저평가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 수급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자 보니까 좀 1,400원 밑으로 좀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가 신용 위기까지 번질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잠재적 리스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 관련된 뉴스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소 2개월 이상 꺾여야지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와 키포인트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다라는 말이 인상에 남는데요. 자, 아직은 떠날 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펙 플러스가 감산 결정을 내렸죠.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국제 유가 역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고차 시장,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시장에 큰 관심 갖고 있고요. 또 제지주,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는데 특히 무림페이퍼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굉장히 오름세,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LNF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가 엇갈린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어제 게임주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지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NC소프트의 신작 부재 리스크 역시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모그린텍의 성장세 기대도 오늘 시장에 큰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오토엔, 무림페이퍼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엔, LNF, 아모그린텍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시장 공략에 나선 현대글로비스, 또 증권사의 엇갈린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LNF, 또 내년 성장세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아모그린텍이 오늘의 이슈와 또 특징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오토엔 뽑아주셨는데요. 오토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오토엔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자. 하지만 신규 진입 입장에서는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토엔 관련돼서는 지금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토엔이 지금 이 08년도 현대차 사내 벤처로 시작해가지고 이 자동차 소모품, 그다음에 뭐 점검이라든지 세차 뭐 이런 이 차량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 차량 관리 수요에 따라 애프터 마켓에서 유통망을 구축해서 현대차가 지금 8% 지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현대차가 미국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다는 그 모멘텀 때문에 반짝 이슈로 좀 오르는 걸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이제 현대글로비스죠. 현대글로비스가 이 미국 중고차 업체, 경매업체인 그레이터리 오토옥션, 그러니까 GAA를 인수해서 글로벌 중고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 반영되는 거는 2025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2025년에 미국 주요 도시 내 경매장을 6곳 확보해서 매출단에서는 3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차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토엔 자체는 사실 작년 2분기까지 누적 36억 적자입니다. 올해도 이 적자를 탈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미국 진출 이슈, 그다음에 현대차 자체도 2023년 1월 달에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 센터를 새로 오픈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고차 매매장, 뭐 진단 정비,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동차 이
뒷단의 유지보수 관리를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상당폭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보유자 입장에서 팔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붙고 있고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그 소위 말하는 추세를 깨자는, 추세는 짧게 보면 5일선입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보유자는 좀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오토엔.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오토엔을 던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토엔 스탑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오토엔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LNF 뽑아주셨는데요. LNF 9월 중순만 하더라도 정부가 미국에 이 LNF가 공장 짓겠다고 하는 거 불어하면서 좀 부침이 있었는데 요새 지금 또 증권가에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가는 또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LNF는 굉장히 좋아하는 2차전지 소재주 중에 하나고요. 신규 보유자 입장에서도 고이고요. 신규 보유자도 매수해볼 만하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는 당연히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LNF가 가진 하이니켈 그 양극재 기술력이 워낙에 글로벌 탑급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 금지를 한 거고요. 급한 건 LNF가 아니라 북미 고객사 측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필요하면 너네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알아서 사가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할 정도로 LNF의 펀더멘털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거나 소위 말해서 지금 그 LNF가 미국의 합작사랑 같이 동반 지출을 하려는 거는 LNF가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절된 거고요. 얼마든지 LNF가 만약에 미국 현재 업체랑 단순 지분 투자 방식이 아니라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당연히 진출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북미 진출을 허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LNF 자체는 역시 가장 큰 모멘텀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100만 대,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는 테슬라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하긴 합니다. 판매량 관련돼서. 하지만 테슬라 상하이 공장 연간 100만 체제 확대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다음에 LNF도 굳이 2공장과 3공장 두 개 최근 신규 공장 관련돼서 3공장은 그 증설 목표 대비 상향한 추가 9만 톤을 증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굳이 2공장 또한 하반기 가동 모멘텀을 좀 땡겨서 3분기에 조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캐파가 2021년 대비 2026년까지 캐파는 5배 이상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광물 가격 변동성에 따라 LNF의 수익성이 상당히 변동될 것을 우려해서 LNF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도 충족하면서 이 광물의 수익성 변동성까지 같이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광물 조당을 자체 비중, 그러니까 사급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꾸준히 연평균 출하량이 40% 가까이 증가하고요. 가격 또한 3분기에는 판가가 좀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했는데 3분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평균 판가는 3분기까지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 공장 물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 물량 또한 3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68% 증가한 약 19만 대, 4분기에는 3분기 대비 31% 증가한 25만 대 정도 수준으로 이 판매량, 출하량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면 LNF는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도 또 신규 접근하는 입장에서도 모두 좋다라고 의견 나왔습니다. 고 의견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아모그린텍 뽑아주셨는데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서 스톱 하나 나왔고 고 하나 나왔습니다. 아모그린텍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아모그린텍도 고입니다. 아모그린텍도 신규 진입자의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고효율 자성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진 회사입니다. 아모그린텍의 이 고효율 자성 소재는
그 소위 말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쓰이고 이제 막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효율 자동 소재 매출은 연평균 30% 이상 매출 성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기차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효율 자동 소재의 쓰임새는 계속 확대가 될 거고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해외 프로젝트 납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장치의 해외 프로젝트별로 수주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증가한 한 150억 대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모멘텀으로는 호주와 미국의 이 기관차 디젤에서 전기차로 전기 기관차가 호주하고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덴마크의 풍력 발전 시스템에도 소위 말하는 이 자성 소재가 들어갑니다. 이 자성 소재가 이런 풍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SS, 그다음에 전기차까지 다양한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내년까지도 매출단에서 30% 증가한 2,200억 정도 매출액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55% 증가한 영업이익 25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아모그린텍은 좀 중소기업층은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과 실적 성장까지 동반 투자하기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아모그린텍. 지금 아모그린텍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 게다가 고객사까지도 좀 다변화가 되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아모그린텍 고 의견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할 특징주와 그에 따른 전략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24% 오른 224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지만 코스피 지수 2230선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출발해서 장중 서서히 고점 높여가는데요. 오후 한때 2250선 터치하는 등 종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 단연 외국인 매수세인데요.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물량 담고 있는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 규모 키우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하루 만에 팔자 전환했고 소폭의 매수세를 보였던 기관 현재는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기관 현재 449억 원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만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IT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로 4거래일째 동반 상승 중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훈풍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3% 오른 70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대 하락 마감했었던 코스닥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섰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0.75% 상승한 690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에 종일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8거래일 만에 종가 700선 회복 가능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꾸준히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72억 원, 1,092억 원 물량 담으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2차전지 소재 대형주들이 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이 5%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 LNF는 8.25% 오르면서 19만 4,3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HLB 현재 2%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어제 부진했던 게임주들 오늘 조금씩 깨어나는 모습인데 카카오게임즈 0.4%대 오름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어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우리 증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종일 좀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시간에 얘기해드린 게 있습니다. 주식을 사라. 박스권자이기 때문에 눌릴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라고 얘기했던 그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전광판을 보게 되면 죄다 지금 3에서 5%, 7%, 8% 많이 올라가는 애는 10% 넘게, 인지 컨트롤러스 10% 넘게 갔죠. 캠시스도 10% 폭등했고, 하여튼 뭐 많이 간 애들은 10% 넘게 간 거고, 뭐 적게 가더라도 3에서 5%는 갔을 거고, 적당히 간 네페스 7%, 하나마이크는 5%. 제가 어제에서 시장 흔들린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사라 그랬죠. 주식을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개천절이 월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고, 화요일 날서부터 해서 이번 주 첫날서부터 해서 화, 수, 목 오늘 3일째 사라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바닥을 치거나 반등이 뭐 되게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올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저점 대비 종목들이 지금 잘 올라가는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데 아직 하락장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의 박스권장의 형태로 보여주다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침 방송도 하고 있고 지금 장마감 방송도 하고 있어갖고 아침에서 얘기했는지 여기서 얘기했는지 둘 다 얘기했는지 헷갈리는데 FOMC가 이번 달은 없죠. 11월 3일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11월 8일 날 있다 그랬죠. 아마 여기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 시장은 그때까지 일단은 반등을 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그저께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지수가 미국 시장이.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지 않았으면 이틀 전에 이 모습이 아니었다면 11월 8일까지 중간선거까지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소문에 저는 에이 웃기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진짜로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여기 나스닥에 11,000을 돌파를 해야 되고 다우존스에 30,000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틀 전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또 중간선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에이 뭐 설마 올라가겠어 했는데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날이 11월 4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단기 바닥을 친 거다라고 어제 얘기해 준 거고요. 어제 얘기. 그러니까 10월 4일 날 우리나라 아침에서는 이게 없었죠. 미국 시장 3일 날 요거 보고 들어온 거고 그래서 단타 매수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걸 못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다우 기준으로 3만 돌파를 안 봤을 때에서는 조금 적당히 조금 매매 정도 아직 불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그 강력한 저항선을 뚫으면서 단기 상승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주식이 좀 더 강하게 가겠구나. 그래서 더 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자세한 얘기는 신의 한 수 시간대에서 했던 거니까 어제 신의 한 수 시간대 다시 잘 돌려보시면 그런 얘기한 거 잘 들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건데 자 시장이 상승장으로 돈 게 아니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오는 중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데 5에서 10% 단타 치는 게 쉽습니다. 쉬워요. 널렸어요. 물반 고기반입니다. 그러니까 20% 가는 것들도 있어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전 종목이 모든 종목들이 20% 30% 올라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아마 2,300 이상은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거 2,400쯤 가야 아마 모든 종목들이 한 20% 넘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막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매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키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만 안 빠지면 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을 따라가면서 단기 상승권으로 돌입을 했으니까 2, 3일 반등 주고 끝날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일주일, 2주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벌써 종목들이 바닥 대비 올라갈 놈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벌써 10% 정도는 다 올라갔어요. 웬만한 애들. 저점은 다 찍어봐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못 가는 애들 있죠. 그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식을 사라 얘기인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건들지 말고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건들지 말고 어제 봐봐요. 어제도 그저께 많이 올라갔던 어제 IT도 쭉 빠지죠. 그럼 쭉 빠지면 사면 되는데 대부분 쫓아갔다가 물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릴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안 갔던 애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도 주식을 사라.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 참 재미있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오늘 단기 상승으로 돌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수가 뭐 내일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다음 주까지도 연장되면서 조금 더 매매 구간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수익 줄 때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고 장 빠지기 직전에 또 제가 사인 드릴 때 잘 빠져나오면 그러면은 폭락도 피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먼저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고 시장 점수도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 먼저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재미없죠. 저도 알아요. 재미없지만 그냥 분석인데 일단 1차 저항 자리 지금 57,500원짜리까지 지금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건데 뭐 다음 주에서 조금 더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6만 원까지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얘를 6만 원까지 볼 거면 차라리 다른 IT 부품주들을 10%를 먹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6만 원까지 보는 건 뭐라고 안 하지만 이걸 공략할 거면 차라리 다른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다른 반도체 장비를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미래생명자원.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주들이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그게 나왔다 그래갖고 움직이는 건데 뭐 그렇다 그럽니다. 저는 시장이 반등 줘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 반도체가 싸다 생각은 그렇죠. 싸긴 싼데 장 빠지면 더 싸지니까. 어쨌든 반등입니다. 그냥 매매예요. 매매. 자, 미래생명자원. 자, 두 번째.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화가 되면서 또 뉴스 보면 이제 푸틴이 핵 발사에 대한 위협에 대한 얘기가 계속 기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핵폭탄을 쏠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음식 업종들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들 이런 이제 물가를 좌지우지시키는 식료품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뭐 미래생명자원이 좀 움직였는데 올라올 때 팔았으면 다시 조정받을 때 또 사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매매 구간이에요. 그래서 끝났다고 보지는 않지만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대주산업인데요. 어제도 대주산 한 번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 움직였는데 또 조정받으면 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떠 있을 때는 공략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시고 이거는 89.8% 수익률 난 거는 3월달에 샀던 사람들 기준이고 어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10% 수익 난 건데 뭐 적당히 먹고 팔고 하는 단타가 좋으니까 사료주들 여전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85.5 매수 포인트 85.5 사료주들도 여전히 괜찮다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하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게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